무엇을 할 수 있어?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깨우쳐 나가는 그런 시간을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 시간에 함께 가질 것입니다.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. 왜냐? 내 선입견, 저 사람하고는 뭔가 안 나쁠 것 같아.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. 그렇죠? 저 사람은 뭔가 기분이 안 좋아. 그죠?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사람을 보죠. 저 사람은 왠지 찜찜해. 대화도 한 번 안 나눠보고, 서로가 거래도 한 번 없었는데, 왠지 찜찜하고 마음이 안 가. 이건 선입견인 거죠. 그래서 항상 이론을 앞세우는 이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. 첫째, 이 초면에 첫 번째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감정보다 내가 배운 이 이론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먼저 적용시킬 줄 아는 그러한 어떤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. 내 감정은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. 내가 저 사람 나쁜 사람 같아. 내가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. 내 감정, 내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오늘부터 배우는 이 이론을 이제 앞세워서 접근해야 되겠죠. 그러려면 여기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조금 익히셔야 되고, 그리고 그 전문 분야인 만큼 또 전문적 내용이 있습니다. 그 전문적 내용도 용어와 함께 같이 익혀나갈 필요가 있겠죠.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,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. 조화와 균형. 이거는 뭐 어디나 가나 뭐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. 조화와 균형이라는 것은 꼭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의 이치도 조화와 균형이죠. 그런데 우리가 그릇도 여러 가지 그릇이 있잖아요. 밑에는 이렇게 좁다가 이렇게 넓은 그릇도 있어요. 그죠? 요만큼은 좁다가 요 주둥이 입에서는 이렇게 넓은 그릇이 있죠. 이렇게. 그릇마다 다 달라요. 근데 그 그릇이 다 모양대로 용도가 있고 다 쓰이는 거죠. 그것처럼 사람도 그 사람의 생김새에 따라서 다 쓰임새가 있는데 그 이제 쓰임새 중에서도 이 상법은 많이 먹여 살리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. 많이 먹여 살리는 사람. 어떤 사람이 잘생겼느냐? 많이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 모습이 잘생겼다. 이제 결과는 그렇게 도출이 되더라고요. 좀 많이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분야의 사람인가? 그게 이제 권력자다라는 거죠. 왜냐? 권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. 정책을 잘못 바꾸면은 그 고을에 그 나라에 국민들이 그냥 허덕이고 못 살게 되는 거고, 정책을 하나 잘 바꾸면은 그냥 또 하루아침에 또 아주 눈부신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게 부유한 국가가 되는 거죠. 그만큼 그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 막중한 의무, 그것이 이제 이 권력자에게 주어져 있더라.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모든 모습이 누구에게 요구되느냐? 권력자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. 권력자에게. 그래서 이 상법을 제왕지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. 제왕지학이다. 왜 그러냐? 왕이라면은 우리 백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이 이 어깨에 있습니다. 어깨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. 왜냐? 일개의 가정을 맡고 있는 가장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이 5천만 백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 대통령이야말로 함부로 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죠. 그만큼 막중한 책임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제왕지학이라는 것은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품새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됩니다. 자, 얼굴이 돼야 되겠죠. 얼굴. 얼굴. 자, 얼굴. 우리가 관상하면은 얼굴에 집중되잖아요. 얼굴에만. 주로 많이 얼굴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관상이다.
이렇게 생각하고 막 관상을 갖다가 막 공격을 해요. 예.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얼굴만 가지고 관상을 보면 대통령을 누가 해야 되느냐? 장동건이가 해야 돼. 잘생겼잖아. 아주 꽃미남으로.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실제 대통령은 장동건이가 하나요? 아, 장동건은 뭡니까? 그냥 연예인으로 그냥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좀 연예인의 어떤 그 분야를 일하고 있는 거죠. 그 대통령의 의미하고 잘생긴 이 연예인 의미하고 다릅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연예인을 닮아가는 성형수술을 하는 겁니다. 정말 이 슬픈 현실이에요. 슬픈 현실이에요. 예전에 평리위원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, 시진핑이랑 평리위원이 왔을 때,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물었어요. 얼굴을 어떻게 고치면 잘 고치나요? 성형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고치면 얼굴을 잘 고치나요? 평리위안처럼 고치십시오. 내가 그랬죠. 평리위안은 어떻게 생겼어요? 평리위안이 이렇게 생겼어요. 여자 얼굴이. 둥글둥글하게, 그죠? 예, 바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. 둥글둥글하게 그냥, 예, 얼굴이 그 윤택하면서도 아주 탄력 있는 평리위안의 얼굴처럼 고치십시오. 전부 김태희처럼 고치고, 여기에 점 찍고, 그죠? 코에 한동안 점 찍는 것도 유행했잖아요. 막 어떤 연예인을 따라가고, 이렇게 막 턱을 뾰족하게 해가지고, 막, 이게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야. 이런 것들을 이제 깨우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, 물론 연예인이 나쁘다 이 뜻은 아닙니다. 연예인이 나쁘다 이 뜻은 아니지만, 고치는 어떤 기준을 연예인에다 두고 고친다라는 것은 보십시오. 물론 다 각기 개인마다 인생의 사정이 있는데 연예인들도 자유분방하잖아요. 뭔가 질서정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 안 되죠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역학 공부를 하면서 결혼 2번, 3번씩 하는 게 권할만 합니까? 안 합니까?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권할만 하지 않죠. 자기 인생이 그렇게 타고났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권할 수는 없는 거죠. 그것처럼 연예인으로 타고났는 것을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을 뭐 젊은 사람이나 학생들에게 막 권유할 만하지는 못하죠. 그래서 이제 이 상법의 의미는 이 연예인에 두는 게 아니라 어떤 권력자나 또는 사회 지도자층 여기에다가 두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부자 또는 가난한 사람 또는 심성이 어떻고 어떤 사람들이 두루두루두루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지는 거지 막 예쁜 사람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다. 그거를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예쁘다와 관임법은 다르다.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유튜브가 있어요. 유튜브 최인영 박사의 점과 주름에 대하여 요걸 이제 치시면 유튜브 동영상이 나옵니다. 이것을 듣다 보면 제 강의를 한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. 한번 들어보십시오. 왜냐? 저는 뭐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이지만 인기 있는 역술인으로서 막 관상을 윤석열이가 어떻고 뭐 이재명이가 어떻고 저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어요.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들을 내용적으로 하나하나 분별은 할 수 있어요. 하나하나. 그래서 역술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진 않지만 학문적 견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상법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심어줄 수는 있다.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상법은 일단 얼굴을 봅니다.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몸을 봅니다. 몸. 자,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께서는 몸이 어떻습니까? 아주 몸이 좋습니다.
몸이. 예. 그 몸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어깨에서부터 아주 두툼하게 내려오고 풍채가 몸집이 아주 넉넉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. 그죠? 예. 자,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몸체 자를 쓰죠. 몸체. 그러면 얼굴, 몸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몸에는 또 손과 발이 들어있죠. 수족. 그죠? 수족. 몸에는 수족입니다. 자, 몸에는 수족입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음성을 였습니다. 음성, 소리 성자를, 소리, 예, 음성. 이렇게. 그 음성도 중요하나요? 음성이 중요하죠. 음성이 매우 중요합니다.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은 어떻게 해요?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. 힘이 없었어. 한 끼만 안 먹어도 소리가 안 나오면 너 죽도 못 먹었나? 이렇게 얘기하죠. 소리는 에너지 측정의 가장 바로메타입니다. 에너지 측정에. 저 사람이 충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가? 그래서 이 소리를 들어본다라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일거수일투족 행동을 봅니다. 이렇게 행상이죠. 그래서 면상, 체상, 수상이라 그러죠. 수상, 족상, 다 상자를 붙입니다. 그죠? 그리고 이제 음성상, 그 다음에 이제 행상, 행동의 상을 봅니다. 행동이 침착하냐, 또는 경솔하냐, 민첩하냐, 느리냐, 그죠? 그리고 거치냐, 온화하냐, 다양하게 보죠. 자, 행동의 상을 봅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색을 봅니다. 얼굴색. 뭐, 따라서는 얼굴 색부터 먼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. 뭐,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러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관찰의 대상이 돼서 관인법의 요소가 된다. 이 말씀을 드립니다. 관인법의 요소가 된다. 저 사람은 별로 잘생긴 거는 없는 것 같은데 행동이 굉장히 반듯해. 그러면 어떻습니까? 예, 돋보이죠. 돋보이죠. 그럼 그거는 관상이 좋은 거죠. 좋은 겁니다. 예. 그리고 우리가 속으로는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. 그러면요, 그런 경우 많죠. 성질대로 다 하다가는 어떻게 살아요? 그죠? 예, 속으로는 어떻든 간에 그것을 자기 자신이 다스릴 수가 있고, 그리고 어떤 매너나 그리고 분위기에 잘 맞춰간다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수양적 측면에서 잘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.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, 아, 그분은 참 성질이 날 때에도 수양이 잘 돼 있더라.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좋은 관상이 들어간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, 전체적인 맥락에서 총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걸 언제 다 봅니까? 이러는 거죠. 언제 얼굴 보고, 얼굴도 눈썹, 눈, 코, 입, 그죠? 보기 바쁘잖아요. 보기 바빠요. 언제 얼굴 보고, 언제 몸 보고, 언제 또 뭐 손발 보고, 언제 다 보나요? 이것이 이제 교육의 힘입니다. 한 학기 배우다 보면 그냥 한눈에 쫙 들어와요. 뭐, 코 따로, 눈 따로, 막 이렇게 안 찾아보고, 이렇게 안 찾아봐도 한 번만에 그냥 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. 그게 이제 뭐냐,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점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안 배웠을 때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누가 누구지, 그때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. 한 번 보고 또 나는 한 번 보면 사람 잘 몰라. 이런 사람도 있죠. 그렇지만 이 상법을 배우다 보면 특징을 잡아요. 아, 점이 어디에 있던데, 코가 어떻던데, 입술이 좀, 그 사람은 입술이 좀 어땠어. 뭐 이렇게 그 특징이 딱딱 잡히기 때문에 한결 이
사람을 보는 눈, 기억력도 높아집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사람을 눈여겨보겠죠. 그렇지만 눈여겨본다고 해서 막 많이 쳐다보거나 한참 동안 막 눈싸움 하면요. 이게 또, 그건 아마추어죠. 하다 보면 이제 프로가 되어 가면서 이제 한눈에 딱 보게 되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. 그러면 이 관임법은 실제적으로 우리 이 역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수 과목이다라는 거죠. 사주와 관상은 그냥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사주만 하면요. 저는 사주만 하면 40%밖에 못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게 관상을 해야지 이제 100%를 맞춰지는 거죠. 그럼 100%는 관상은 그러면 60%인가? 아니죠. 관상도 40%입니다. 관상만 하면. 그러나 이제 명리를 하면 이제 또 100%가 맞춰지는 거죠. 그것처럼 한 가지만 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상담하기가 쉽지 않다. 항상 두 가지 무기를 갖고 상담을 해야지 바로 할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얼굴부터 배우겠죠. 얼굴부터 배우는데 얼굴에 이목구비에 이 균형이 있습니다.